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뒤흔든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지진 직후뿐 아니라 약 15분 뒤 일본 열도 전체를 다시 한번 움직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박선영 교수 연구진은 당시의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자료와 지진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진 발생 약 15분 뒤 일본 열도 전역이 거의 동시에 동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이동폭은 지역별로 최대 6mm였습니다. 본진과 가까운 지역은 약 5.5mm, 홋카이도와 규슈 등 최북단과 최남단 지역에서도 2에서 3mm가량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SCS파라고 불리는 지진 반사파입니다. SCS파는 지진으로 발생한 파동이 지하 약 2,900km 깊이의 지구 외해까지 내려간 뒤 그 경계면에서 반사돼 다시 지표로 올라오는 지진파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강력한 진동이 먼저 일본 주변 지각판 경계면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이후 지구핵에 부딪혀 되돌아온 반사파가 다시 충격을 가하면서 일본 열도 전체가 동쪽으로 미끄러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해 핵에서 반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사돼 돌아온 지진파가 실제로 지표 가까운 지각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관측 자료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때 나타난 에너지가 본진보다는 약했지만 규모 7.5 지진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동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지진이 나면 진앙 인근 지각이 수미터 이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여진이나 추가 지진 없이 남북 약 3,000km에 이르는 일본 열도 전체가 거의 같은 시각에 일제히 움직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범위는 본진이 발생한 지역보다 약 7배나 넓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당시 최고 40m에 달하는 쓰나미를 일으켜 약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초래한 대재난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거대 지진의 위험이 본진과 여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구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온 지진파가 수분 뒤 광범위한 지역의 단층 운동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선영 교수는 반사된 지진파가 또 다른 지진성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감시와 재난 대응 체계가 앞으로는 진앙 주변뿐 아니라 지구 내부를 거쳐 되돌아오는 지진파의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나이를 외모만 보고 짐작하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대와 50대가 같은 패션과 문화를 즐기고 실제 나이를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른바 에이지 블라인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던 나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입니다. 외모만 보고 나이를 짐작하던 기준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름과 피부, 옷차림으로 연령대를 가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실제 나이를 듣고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된 겁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런 현상을 에이지 블라인드, 즉 나이 인식의 흐려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이 표현은 외모만으로 상대의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워진 사회 문화적 변화를 뜻합니다. 이 현상은 대중문화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0대 중반의 배우 고현정은 캐주얼한 패션과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우 하지원과 가수 채연도 20년 전 무대를 다시 선보이며 변함없는 체력과 외모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로 다시 모인 배우들의 모습이 주목받으며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연예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인과 교수, 의료인 등 공개 활동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나이보다 10년, 20년은 젊어 보인다는 반응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SNS에서 자신의 나이를 공개하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예방적 안티에이징의 대중화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노화가 진행된 뒤 개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 이제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관리하는 방식이 일상화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레티노이드 화장품, 운동과 체중 관리, 금연 같은 생활 습관이 널리 퍼졌고 보톡스와 필러, 리프팅 등 미용 시술도 대중화됐습니다. 하지만 에이지 블라인드는 단순히 미용 기술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의료 수준의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신체 기능도 과거보다 젊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가 운동이나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나이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대별 옷차림이 뚜렷했지만 이제는 20대와 50대가 같은 운동화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같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보다 개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승진처럼 특정 나이와 연결됐던 삶의 이정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4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50대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숫자로 된 나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젊어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이지 블라인드 시대의 핵심은 실제 나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나이를 단정하지 않고 각자의 나이듦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처럼 보이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미국이 최신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묶어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과 일본이 독자 보안 AI를 앞세워 그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챗봇을 넘어 사이버전의 판도까지 바꾸는 새로운 AI 패권 경쟁.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 전략 자산처럼 관리하며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보안 특화 AI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외국인 접속을 제한하고 오픈 AI 최신 모델 공개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모델이 단순한 상업 서비스가 아니라 사이버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미국이 사실상 AI 쇄국 정책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프 AI가 공개한 오픈에이트 모델 GLM-5.2는 보안 취약점 탐지 분야에서 미국 최첨단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보안 스타트업 샘그랩의 벤치마크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엔트로픽 모델을 앞섰고 비용은 폐쇄형 모델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픈에이트 모델은 가중치를 공개해 기업이 자체 서버에 내려받아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안상 외부 클라우드 의존을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과 비용,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셈입니다. 중국 보안기업 360도, 중국판 미토스를 표방한 취약점 자동 탐지 AI 투릉펑과 자동화 방어 시스템 이텐전을 선보였습니다. 저우홍이 창업자는 투릉펑이 지금까지 3,400개가 넘는 취약점을 찾아냈다며 사이버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은 미국만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카나 AI는 보안 특화 모델 후구를 공개하며 미국 수출 통제 위험 없이 고성능 AI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사이 중국과 일본은 독자 보안 AI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국 모델 접근이 제한되고 중국, 일본의 추격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보안 AI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독자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한 발 늦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I 경쟁은 이제 챗봇 성능을 겨루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찾고 국가 인프라를 방어하며 사이버전의 균형을 바꾸는 안보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제가 미국 기업을 보호할지 아니면 중국과 일본의 대체 모델 성장을 부추길지는 앞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폭격을 피해 살아남은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번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도, 깨끗한 물도, 냉방시설도 없는 가운데 오염된 바다마저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는데요. 전쟁 위에 폭염까지 덮친 가자 지구의 현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장기 전쟁에 시달려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번에는 폭염과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와 식수, 냉방시설이 무너진 가운데 주민들은 기록적인 더위를 피할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자시티 해변이 과거 주민들의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피난민들이 더위와 절망을 견디는 마지막 피난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형성된 좁은 피난민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주민 대부분이 몰려 있으며 이들은 천막이나 파괴된 건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 안은 찜통에 가깝습니다. 가자지구의 아침 기온은 28도에서 31도 수준이지만 햇볕을 그대로 받는 천막 내부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며 깨끗한 물과 음식도 부족합니다. 자발리아에서 피난온 한 주민은 텐트가 오븐 같다며 가족들과 함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는 바다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폭격으로 물펌프와 하수처리장, 정수시설이 파괴되면서 바닷물은 하수와 쓰레기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물 공급이 끊긴 주민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염된 바닷물에서 빨래를 하고 몸을 씻으며 세균 감염 위험을 알면서도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폭격의 공포와 굶주림, 질병 위험에 이어 폭염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휴전 이후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잔존 세력을 겨냥한 공습과 지상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 대피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와 기반시설 붕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가자 주민들의 고통은 전쟁터를 넘어 폭염과 오염,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일본 황실의 대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실을 이을 수 있는 젊은 남성은 단 한 명뿐인데 국민 73%가 찬성하는 여성 천황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빠졌습니다. 전통과 여론 사이 갈림길에 선 일본 황실의 미래.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공개한 황실 기본법 개정안은 부족해진 황족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국민 다수가 기대해온 여성 천황 인정은 빠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 황족이 결혼한 뒤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여성 황족이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잃고 황실을 떠나야 합니다. 둘째, 1947년 황족에서 이탈한 옛 황족가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들여 황족수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일본 황실은 남계 남자 승계를 원칙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현재 황족수는 17명까지 줄었고 천황 계승이 가능한 남성 황족은 3명뿐입니다. 그중 젊은 남성은 나루히토 천황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1명에 그칩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여성 황족에게는 황실 잔류 선택지를 주면서도 그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성 황족이 황실에 남더라도 남편과 자녀가 민간인으로 남는다면 가족 안에서 신분이 갈리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론은 정부안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73%가 여성 천황에 찬성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 아이코 네친왕에 대한 친밀감도 여성 천황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코 네친왕은 밝고 소박한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치권은 여성 천황 자체보다 그 이후에 역의 천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코 내친왕이 천황이 된 뒤 일반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황위를 이을 경우 남계 전통이 끊긴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황위 계승을 여론이나 인기에 맡기면 황실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뇌 황족과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방식 역시 국민적 합의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으로 살아온 인물을 황족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제도 자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정 방향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황족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킬 것인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바꿀 것인지, 일본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근본 질문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AI가 인간 대신 읽고 쓰는 시대.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신 생각하는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책을 읽지 않는 데 이어 이제는 보고서와 계약서까지 AI에게 읽기를 맡기는 텍스트 포칼립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의 외주화가 인간에게 남길 경고를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읽고 쓰는 이른바 텍스트 포칼립스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 고유의 인지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나오미 베런 교수는 최근 출간된 저서 읽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AI에 읽기를 맡기는 생각의 외주화가 인간을 지독한 인지적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열은 38.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읽는 행위조차 인공지능인 읽기보색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과제물을, 직장인들은 보고서와 계약서를 AI 요약 프로그램에 맡긴 뒤 시간을 아꼈다고 자축합니다. 정신적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본능인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AI가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읽기 능력이 한 번 배우면 평생 가는 자전거 타기와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쓰지 않으면 급격히 사라지는 근육과 같아서 AI가 내미는 지름길에 의존할수록 스스로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고의 힘은 무력해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읽기의 부재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과 채용 현장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미국 대학 입학처의 82%가 전형 과정에 AI를 활용할 계획을 가졌으며 지원자가 AI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평가자인 AI가 다시 읽고 심사하는 초현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만의 개성과 자질은 완벽히 배제됩니다. 게다가 AI의 정보 수집 방식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인간의 지적 자산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약탈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프로젝트 파나마를 통해 최대 200만 권의 종이책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집어넣은 뒤 15억 달러의 합의금으로 사안을 종결한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AI의 치명적인 오류와 편향성도 큰 문제입니다. 문장 속 물음표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해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적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생성해내는 환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직관적으로 걸러냈을 오류들이 AI를 거치며 정제된 사실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베런 교수는 책을 읽는 능력을 무지와 지루함을 퇴치하는 진정한 광선검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읽기는 단순히 정보를 복제하는 AI와 달리 자신의 삶과 경험을 결합해 의미를 창조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문학 작품을 직접 읽은 이들이 타인을 향한 편견이 낮고 공감 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술이 주는 맹목적인 편리함에 취해 스스로 읽기를 포기한다면 인간은 결국 판단마저 AI에 외주화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인지적 자원마저 고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직접 읽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읽기야말로 인간 사회를 연결하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대만의 입법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붕괴로 고통받는 대만 교사들의 현실과 맞닿으면서 교사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불러온 뜻밖의 변화. 뉴스 더 개벽 유진호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대만 사회의 뜻밖의 입법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무너진 교육 현장과 교권 보호 문제가 대만 교사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반응이 커지면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교육심리학자 출신인 야당 국민당의 커즈언 입법위원은 최근 교사의 심신건강 및 권익보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참교육이 교사의 학생 훈육권과 교권 보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교육부가 관료적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 의원은 대만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 악성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교사의 심신건강보장과 민원 처리, 조사 및 보호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 직업안전보건특별법 청원이 진행됐고 5,313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권민진당의 우페이 입법위원도 교사의 직업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입법원에서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만 교육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노동부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전서부 등 여러 부처와 연결된 사안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커 의원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면 바로 제동을 걸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 교사법과 행정조치가 현장 교사들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 현장의 부담도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내 사건 처리 회의에서 1년 동안 약 800건의 사건을 다뤘고 하루 평균 2에서 3건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 이미지 훼손 우려 때문에 많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은 학생 폭력과 교사 괴롭힘, 학부모 권한 남용으로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특수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설정이 단순한 드라마적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대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교사 보호 입법 논의를 다시 불붙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흥행이 일시적 관심에 그칠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